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99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이동훈 기자님 혹시 ICT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봤는데. ICT. 처음 들어보세요? 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ICT 상당히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창조 경제 하면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기술이라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제가 별로 창조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별로 안 믿어가지고요. 그러니까 ICT 이전에 원래 IT라는 게 있었어요. 예. IT는 들어보셨죠? 네. 정보기술. IT 산업 많이 하잖아요. 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정보기술 이렇게 하는데 ICT는 이제 거기에 C가 더 들어갔어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IT 기술이랑 뭐 비슷한 그런 개념인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C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러니까 정보에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갔다.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통?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보통 통신으로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보통신 기술. 그래서 정보기술에서 정보통신 기술로 바뀐 거예요. 흔히 IT를 하면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ICT였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IT보다는 ICT를 더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그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다루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또 이제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ICT라는 표현을 요즘은 거의 이제 ICT라는 표현으로 굳어졌죠. 제가 이제 ICT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북한에도 ICT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기술. 북한이 네. 요즘 지식경제다, 정보화 시대다, 이런 거 북한에서도 많이 강조하거든요. 휴대전화 가입한 사람도 몇백만 명이 된다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ICT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이제 ICT 현황이 어떤가 이게 이제 많이 궁금했는데 최근에 북한의 ICT 현황을 이렇게 발표하는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예. 8월 24일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책재단이라는 곳이 주최한 심포지엄 북한의 ICT 현황과 남북 ICT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가봤는데 김철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게 있어요. 통일 대비 남북 ICT 인프라 구축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에 네. 우리가 이제 잘 몰랐던 많이 공개 안 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몇 명일까요 지금?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0만 명 넘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300만 명쯤 되지 않을까요? 네. 2014년,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지났으니까 네. 거의 한 300만 명에 가까워지겠네요,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200만 명까지 도달한 게 상당히 빠른 시간에 도달을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증가율이 약간 둔화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300만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최근에 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게 250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2014년 말 기준으로 28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다음에 2011년에 이미 전체 북한 주민의 94%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겠네요. 네, 전국에 걸쳐서 확보됐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 기지국이 막 다 있어가지고 막 섬이든 깊은 산 속이든 다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북한 전체 국토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돼 있진 않아요. 근데 북한이 워낙에 산악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개마고원, 첩첩산중 이런 데는 굳이 기지국을 설치를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는 원래. 그러니까 주민의 94%라고 해서 전국에 다 그런 게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사람 사는 곳에는 이제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쪽과는 달리 북쪽은 산악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모여 있는데 그냥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에는 굳이 기지국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한국보다는 더 편한 편이죠.
오히려 기지국 설치하기는. 왜냐면 도시 마을에다가만 설치하면 되니까 뭐 산에다가 설치 안 하고 거기 포기. 뭐 만약에 산에서 조난당했다 이러면 좀 더 곤란해지겠군요. 아, 예. 조명탄을 항상 들고 다녀야 돼. 네, 아무튼 그 북한 주민의 94%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휴대전화만 있으면 북한 주민의 94%가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시설은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12년 이후에 전체 시군 리에 광케이블을 매설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시군 리 단위까지 광케이블이 다 매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14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광케이블 매설하고 있으면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화선은 아마 지금은 거의 안 까는 것 같아요. 북한이. 그 북한의 유선전화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광케이블이 나오면서 유선전화선, 그러니까 구리선을 굳이 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유선전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구리선을 깔다가 그건 중단을 거의 한 것 같고 광케이블 매설에 이제 지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 사용이 상당히 엄격히 제한되는데 교육 목적으로는 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쉽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북한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하냐면 북한의 최신성과 태국의 록슬리가 합작한 스타 조인트 벤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좀 태국 기업하고. 그러면 뭐 이 스타 조인트 벤처 이 기업이 뭐 한국으로 치면 KT나 이런 그렇죠. 그런 인터넷 보급해주는 그런 업체라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도 이제 KT가 기본 그 백본이라 그러는데 국가 기관망을 다 깔아놨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전국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스타 조인트 벤처가 그걸 다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예, 뭐 교육 목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한다. 이건 저도 꽤 예전이긴 한데 본 것 같아요. 논문을 쓸 때라든지 이럴 때 가가지고 그 인터넷을 보면서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주 좀 특이한 건데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네.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렇게 전파를 받아가지고 소리를 듣는 건데 이 북한에는 유선 라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정확하게 말하면 라디오가 아닌 거죠. 유선 예. 그냥 스피커. 예. 이 전국에 걸쳐서 전체 99.4%의 리 단위의 유선 라디오망이 깔렸다고 합니다. 그게 1965년에 이미 그렇게 깔려 있었대요. 진짜 좀 이거는 그러면은 뭐 약간 내용을 바꾸면 텔레비전 선이랑 이런 걸로 케이블, 예, 그런 거 케이블 TV. 케이블, 예, 말씀하신 거 케이블 TV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요. 오히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라디오라는 것 자체는 신호가 단순하니까 소리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선은 네. 이제 뭐 그냥 전선, 일반 전선 깔면 되겠고 이게 전체 99.4%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이 라디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유선 라디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유선 라디오의 특징은 뭐냐? 도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방송을 듣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있었어요. 2000년에 6.15 공동선언 나올 때 원래 정상회담 하기로 한 날짜가 늦춰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북한에서 당연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 나와가지고 막 꽃을 흔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날짜가 옮겨졌다라는 게 방송이 안 됐어요. 북한의 그 조선중앙 TV라든지 이런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날짜를 분명히 옮겼는데 그것도 급하게 옮겼단 말이에요. 네. 날짜를 급하게 옮겼는데 북한 내 방송에서는 이런 게 보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날짜에 북한 주민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제때 따다닥 나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그걸 이렇게 여기 있었군요. 유선 라디오로 아마 알려줬을 것이다라고 추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외부에서는 도대체 북한 주민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걸 노리고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도청이 어렵다고 하면은 약간 보안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거 하면은 방송국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을 폭발을 해버리면은
그 라디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를 쏘는 데가 없어지면 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유선이면 폭파가 덜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네. 네. 뭐 이제 유선 라디오를 송출하는 곳이 지하에 있으면 찾기도 어렵고 뭐 폭발을 못 시키겠죠. 네. 근데 뭐 설마 라디오 전시를 대비해서 유선 라디오를 깔았다 뭐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너무 지나친 그런 건가요? 아무튼 이 방송시 전국에 4,300개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네.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새롭게 좀 제가 접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이 준비를 이제 왜 하게 됐냐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드레스덴 선언 나오고 나서 통일 준비가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 뭐 이제 여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인데, 여기 말고도 여러 국책연구소들이 이런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웠던 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공개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북한의 급변 사태 났을 때 북한의 뭐 사업가들이나 군인들에게 어떻게 휴대전화를 보급해 줄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뭐 장비를 막 소개를 해주고 그래요. 뭐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의외네요. 내용들이 약간 의외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전쟁 나면 사실 기지국 휴대전화 기지국 이런 게 다 고장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남쪽에서 파견한 이 공작원들이 통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제 통신을 하려면 인공위성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휴대전화를 끼워가지고 인공위성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휴대 장비가. 그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할 거다. 네. 참,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이런 것도 연구를 하네. 뭐 이렇게 생각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는 연구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기타 뭐 패널로 나온 분들도 재밌는 얘기 많이 했어요. 서홍수 KBS 부장이 나왔는데 이분이 뽀로로 제작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 뽀로로면 일기는 남북 합작했던 그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남북이 함께 만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데, 뭐 역사 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남북이 공동 제작하거나, 공동으로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남북의 방송 협력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이태호 3.1 회계법인 부대표도 나왔는데, 사실 좀 약간 의외잖아요. 회계법인에서 이런데 왜 나오지? 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마, 계속 사회 경제적 혼란 최소화하고 통일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법인하면 비용이랑 아무래도 좀 관계 있어 보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걸 발표하려고 나온 거 아닌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1 회계법인이 다른 이제 뭐 재단이라든지 단체, 기구, 연구소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통일 관련된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건 뭐 일반 교류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관여를 했더라고요. 이쪽에 관심이 많은 데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회계사가 뭐 이런 걸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제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어떤 통일이냐에 따라서 통일 비용 문제는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일국가 일체제 통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네. 뭐 독일 사례라든지 급변 사태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일국가 일체제 통일인데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일국가 일체제로 갈지 일국가 이체제로 통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통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도 했습니다. 상당히 용감하신 그런 분이네요. 네, 뭐 용감한지 뭐 상식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이 ICT 현황,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좀 인상적인 게 유선 라디오 많이 깔렸다는 게 약간 좀 인상적이고,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이 94%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네. 보통은 휴대전화 이렇게 하면 또 일부 사람들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프라 자체는 구축이 됐다. 이것도 좀 시사한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2011년인데 94%면 평양뿐만 아니라 웬만한 마을까지 다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골 마을까지. 네.
그러니까 많이 흔히들 북한에서 휴대전화 써봐야 다 평양 사람들만 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는 사람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쓸 수 있다. 네. 뭐 이런 걸. 그리고 그런 시골에다가 기지국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쓰라고 만들지. 그러니까 거기에도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네네. 쓰는 사람도 없는데 시골에 기지국을 만들진 않을 거고. 그런 게 좀 의외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북한의 ICT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